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정말 길고 길었던 분쟁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제 앞길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성격 좋고 능력 있다고 해서 만난 이 사람은 첫인상부터 다정다감했고 성격도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제가 살고 있던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야 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만난 지 1년 만에 이렇게 장거리로 힘들게 만날 거라면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었고 곧바로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하는 일을 물려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이 사는 동네로 넘어가서 신혼집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 시댁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차로 10분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집 구할 때부터 시부모님과 자주 만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시부모님 모두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설마 시집살이 같은 걸 시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정말 생각 외로 너무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 동네로 이사를 온 거라서 아직 직장을 잡기 전이라서 그런 건지 이틀에 한 번씩은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셨고 별일 아닌데도 자주 불려가서 밥도 먹고 간단한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일이긴 하잖아요. 아무리 시댁에서 잘해주셔도 매일같이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조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알고 있지만 매일 외식한다고 부르고 시장에서 뭘 많이 사왔다면서 같이 손질하자고 부르시고 시어머니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라 남편의 연년생 누나인 신우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그러는 건지 아예 저희 집에 허구한 날 찾아와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하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함께 술까지 마시는 풀코스로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거의 가질 못했고 매일 시댁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면서 더 친정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가끔 주말에 남편과 친정에 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남편은 시댁과의 약속이 있었고 제가 함께 참석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했어요. 그나마 제가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가 시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와 시댁의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댁에 잡혀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대부분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싸지만 그래도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시댁에서 사주셨고 반면에 저희 집은 그렇게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많이 도와주시지 못했어요. 제가 모아온 돈에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긴 했지만 넉넉하게 혼수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돈이었고 그 부족한 것도 시댁에서 다 지원해 주시면서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과할 정도의 살림살이를 갖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호강에 겨워서 투덜댄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시댁에서 받은 것은 고스란히 제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며칠 내로 싸울 거리를 만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여긴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 냉장고는 우리 엄마가 사준 거지. 너가 혼수로 해온 게 뭐가 있냐. 너희 식구들 잘 사는 시댁에 무임승차하려는 거지근성이 있다는 식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유세를 부릴 줄 알았으면 그냥 단칸방에 살아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건데 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나서 집에 아이방도 꾸며주시고 태어날 아이의 옷이나 장난감 같은 물건도 비싼 고급 제품으로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받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께 괜찮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결혼 이후에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저는 경제권이 없었고 여자에게 경제권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해주신 것도 고스란히 남편이 저와 말싸움을 할 때 무기가 되어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제가 뱃속에 아이가 있던 말던 남편의 막말은 계속되었고 저는 아이만 없었다면 이혼했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화는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제가 임신 막바지에 배도 불러오고 거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서 아이 낳기 전까지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다가 발길질을 하고 물건까지 제게 집어던졌어요.
비교적 가벼운 책이나 가방을 집어 던졌지만 저는 배를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가리고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이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혼 생각하게 된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자 손자가 궁금했던 시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병원에서 한번 본 뒤로는 제가 피곤할까봐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가 셋이 번갈아가며 많으면 하루에 3-4번을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 키워보신 경험 있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몸 가누기도 힘든데 언제 청소하고 정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니 안 그래도 점수 많이 깎인 며느리인데 어떻게든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루에 몇 번씩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 보느라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밤낮 없이 쳐들어오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줘서 제가 기절하듯 자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무작정 비밀번호 누르고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와서 뒤집어 놓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살림을 타박하고 게으르다고 욕하세요. 남편은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또 제게 와서 낮에 게으르게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었냐고 또 화를 내는 생활이 계속되었고요. 저도 참다 한계가 와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이혼하자고 하면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편은 아이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10월대 한가운데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산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가 시댁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집 가정 형편까지 언급하시며 이래서 각자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야 맞춰가며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재산만 보고 집에 들어온 꽃뱀 취급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신우도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조금 잘해주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른다면서 게으르고 한심하다고 면전에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도 제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남편과 시댁 문제로 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당하고 울고 있는 저를 두고 남편은 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는 생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아직 30살도 안 된 제가 죽기는 왜 죽나 싶은 거예요. 꼭 반드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며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이전에 하던 일을 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이 집구석 같지도 않은 집이 뭐라고 제가 목숨까지 내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맞은 곳에 대한 진단서도 끊고 경찰서로 달려가서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남편의 욕설과 협박 증거도 제출했고 변호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아버지가 제게 연락해서 꽃뱀 같은 년이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며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셨고 저는 통화 내용 다 녹음해놨다가 또다시 협박과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이혼하면 평생 아이를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했고 솔직히 아이에게는 정말 너무나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아이 잘 키우라고 한마디 하고 계속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돈 많은 시댁이니 하나뿐인 장손 잘 키워주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오히려 제가 세게 나가고 시댁의 고소장과 내용 증명이 날아들자 시부모님이 먼저 화해를 제안하셨지만 저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한 폭행과 육체적 정신적 학대의 증거는 제게 차고도 넘치게 있었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받을 거 다 받아내면서 이혼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버티는 남편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합의금과 이혼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가져온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그냥 남편에게 줘버리고 면접교섭권과 친권은 지켜냈어요. 저는 지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에 남편과 살던 신축의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훨씬 편하고 따뜻하고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일도 다시 이야기가 잘 되어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요. 지옥 같은 시댁에게서 벗어났고 아이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볼 수 있고 저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순간을 잘 넘긴다면 또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의외로 쉬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산 지는 올해로 6년이 되었고 저는 얼마 전 둘째를 낳은 뒤 집에서 육아휴직하고 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 때문인데요. 남편은 시댁에서 외동아들이고 다른 형제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최근까지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희 부부 모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것도 아닌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우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혼수 맞추고 다 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부모님들께 손 안 벌리고 알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만 솔직히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모든 일을 저희가 알아서 하란 식이고 결혼 이후에도 별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트집 잡고 싸우고 온갖 참견을 다 하신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생전 먼저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한 번 오시고는 그 뒤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으시고 평소에도 전화도 없고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차례도 약식으로 간단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만 드리는데 그때도 담백하게 식사만 하고 빨리 친정 가보라며 오히려 먼저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가 부모님 두 분의 금슬도 좋고 여행도 두 분이 같이 다니고 취미도 같이 하시는 바람에 저희에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저야 너무 좋았죠. 시집살이 하지나 않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예 저의 존재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편하더라고요. 생신이나 기념일에 용돈이나 작은 선물 하나씩 보내면 며느리 노릇 다 한 것 같았고 시부모님도 제게 잘해주려 하지도 않았어요. 첫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래도 손녀딸이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무미건조하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한 게 전부였고 아이 낳을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축하 선물은커녕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른 집은 손주 태어나면 영상통화하자 사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온갖 참견을 다 하신다는데 저희 시부모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당신 혹시 시부모님들의 친아들이 맞긴 한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우리 첫째 딸 돌잔치를 할 때가 됐을 때도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필 그때가 전염병이 막 시작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이기도 했고 안 그래도 요즘은 돌잔치를 가족끼리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부모님들도 별 생각 없어 보이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돌잔치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첫째인데 안 하면 서운할 거라며 돌반지도 사주시고 아이 미아방지 팔찌와 목걸이도 세트로 사주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기 목걸이 한 것 보고는 돌잔치도 안 하는데 너희 부모님들은 그런 건 뭐하러 사셨냐고 한마디 하곤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본인 부모님들에 대해서 약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지라 앞에서 세게 이야기는 못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괜히 저한테 민망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였죠. 저도 원래 그런 분들이라 생각해서 더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관심 있는 것보단 낫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편하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 없이도 혼자 육아휴직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살았고 가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손녀딸에게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아이 좀 봐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1년, 2년 지날수록 시댁과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저도 더 이상은 서운한 마음도 없이 우리 가족 생활에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둘째를 가졌을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둘째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시점부터 시부모님들은 완전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관심 없고 우리 딸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적 없는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람 피를 말릴 듯이 모든 관심을 제 뱃속의 아이에게 쏟으셨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많으시고 각종 잉어즙, 붕어즙, 장어즙까지 챙겨 보내시면서 수시로 먹었는지 인증사진까지 찍어보내라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둘째 있을 때부터 그러시더니 제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라시고 아이 낳은 다음엔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 면회도 못 한다더라. 그냥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집에서 몸 풀고 편하게 쉬어. 갑자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관심을 아예 안 줄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찌 사람들이 중간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이 낳기로 한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와 붙어있는 거라서 면회가 전면금지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퇴원하는 날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이 가족들 면회할 수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 찾을 테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성하였어요. 이미 계약금도 다 냈는데 이제 와서 옮기긴 어떻게 옮기나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라고 겨우겨우 말려서 시부모님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사진을 자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좀 귀찮았는데 그 정도는 양반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 퇴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날 당연히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찾아와 계셨고 첫째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저보고 고생했다면서 전복죽에 성게미역국까지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도 안 가고 저보고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자기가 아이 봐준다면서 3일 동안 시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 옆에서 물고 빨고 난리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가시라고 소리소리 질러서 겨우 쫓아냈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장손이 보고 싶다고 장손 타령해 대면서 하루에 2번 영상통화하시고 사진은 방금 보내드려도 1시간 후에 또 보내달라 하시고 아침에 봤을 때보다 저녁에 봤을 때 조금 잘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시던 분들이 저러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어도 거기까진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댁 한 번 가면 저희 딸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시면서 대놓고 손자만 좋아하시고 아예 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아들 예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시댁 갈 때마다 제 딸한테 너무 미안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관심 한 번 못 받아보면서 자랐고 지금은 애가 나이가 어리니까 살짝 질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딸이 앞으로 크면 클수록 왜 자기가 동생이랑 차별 대우를 받는지 이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친오빠가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한 번도 차별 받아본 적 없어요. 오히려 오빠와 제가 싸우면 동생 괴롭힌다고 저보다 오빠가 한 대 더 맞으면 맞으며 자랐죠. 차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오빠랑 사이가 좋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걱정되어 남편에게도 미리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부모님이 아들, 딸 차별하면 나는 앞으로 시댁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거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들은 당신이랑 아들에게만 관심 있으니까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당신이 아들만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딸은 가봐야 찬밥이잖아요. 남편한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해봤자 딱히 우릴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원래 자기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기가 약한 사람이라서 중간에서 제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시댁에서 손자 보고 싶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면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대로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내가 직접 터뜨리겠다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부모랑 한번 크게 붙을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은 작년 말부터 돌잔치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누굴 불러야 하는지 리스트도 만드시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돌잔치 뷔페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째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안 할 생각이었고 요즘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결혼식도 눈치 보는 세상인데 무슨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겠어요. 시부모님이 먼저 제게 연락해서 자기들이 뷔페 예약했다면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라셨어요. 친척들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다 부를 예정이니까 저랑 남편도 초대할 사람 명단 만들어서 몇 명 올 건지 조사해보래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둘째 돌잔치를 누가 하냐고 첫째도 안 했는데 둘째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밥 먹고 사진만 찍을 생각이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까지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장손 돌잔치를 네 맘대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해? 돈 때문이면 우리가 다 낼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날짜에 돌잔치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건 제 허락 받으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를 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 시부모님 생각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둘째만 이쁘다고 하시며 너가 나중에 우리 제사상 차려줄 거지? 라고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놈의 제사상이 대체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이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첫째도 안 한 돌잔치를 둘째만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왜 자기는 돌사지네 엄마 아빠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제가 딸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시부모님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나는 절대 당신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둘째 돌잔치에 참석할 생각도 없고 우리 애들 데려가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만 있는데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싫더라고요. 그냥 싸울 필요 없이 조용히 해달라는 대로 하루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에 시부모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 둘째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경고한 대로 우리 딸이랑 아들 다 데리고 친정엄마랑 여행 갔어요. 차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동해안으로 달렸고 엄마랑 둘이 핸드폰 다 꺼놓고 하루 종일 편하게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냐며 왜 애들 데려가서 연락도 안 받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솔직히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셨죠. 지금까지 우리한테 관심 한 번 없다가 왜 아들 낳으니까 그 뒤로 이러시는 거냐고 첫째 딸은 어머님, 아버님 손주도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집안의 딸들은 시집가고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다른 형제 하나 없이 외동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동생이나 누나라도 있었으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 그런 경험 시키고 싶지 않았고 두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더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의미도 없고 감정의 골도 깊어질 대로 깊어져 버려서 남편 시켜서 시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돌잔치는 역시나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주인공인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녀까지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 한 명도 초대 안 했고 남편도 거의 부르지 않았는데 시댁 친척들과 아버님 친구분들이 잔뜩 와 계신 상황에서 망신 제대로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남편이 시댁 부모님에게 미리 이야기할까봐 당일날 오전까지 남편에게마저 이야기 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 데리러 간다 하고 아이랑 같이 도망간 거라서요. 남편은 이번 일은 제가 선을 많이 넘은 거라면서 시댁 부모님들 모두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고 차라리 이번 일 때문에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의 차별 대우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고 정말 연을 끊을 생각으로 싸울 거예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